안녕하세요. 찰나지간의 뉴스 틀어보기입니다. 19세기 영국에 적기조례라는 재미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시로 정책 기사에 인용이 되고 인구에 회자될 정도이니 굉장히 재미있는 법이죠. 핵심만 말하자면 산업혁명 시대 영국에서 자동차가 개발됐는데 마차 운송업자들 망하면 안 되니까 차들도 마차 속도로 달려라, 이런 법입니다. 덕분에 영국이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변방에 머무르게 된 흑역사가 있죠. 자세한 건 위키나 포탈에 적기조례 혹은 붉은 깃발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정책 기사에 자주 인용되는지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각종 규제 정책이나 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 단골로 인용하는 법입니다. 가까운 예로 문재인 정권이 은산분리 완화를 단행할 때도 이 정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너도 나도 이 적기조례를 예를 들며 환영을 했고, 최근에는 대기업인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뉴스와 그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파업을 단행하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에도 어김없이 적기조례가 등장했습니다. 대기업이 운전자의 신원을 보증하고 가격도 택시 운임보다 약 30% 저렴하다고 하니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면 밥그릇을 일부 뺏기게 된 택시업계는 파업으로 맞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적기조례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그 법은 뭘까요? 그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1.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 왜 이러는 걸까요? 내 차로 내가 일해서 돈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가용으로 무슨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건 아닐 거고,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라든지 운전자 신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모든 행정 서비스가 현재 전산화되어 있고 스마트폰이 전 국민적으로 보급된 현재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이유로 제한하는 건 아닐 겁니다. 가장 큰 효과는 아마 택시업자들의 밥그릇 지켜주기겠죠. 아무튼 현재로서는 자가용의 택시 영업은 불법이고요. 대한민국의 카풀 업체들이 파고든 것은 바로 예외조항 1호,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이용한 출퇴근 카풀만 현재 가능합니다. 하지만 탄력근무제를 한다든가 해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 근무조인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지는 않으니 이런 사람들이 11시에 출근하고 20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뭐 카풀을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막말로 무슨 출퇴근 증명서라도 떼서 가지고 다닙니까? 무슨 이유로 카풀을 하는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 사실상 24시간 풀타임 영업을 해도 막을 길이 없지 않나. 이게 택시업계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퇴근, 즉 드라이버 기준으로 하루 2회의 카풀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합니다. 법 개정은 아직이고요. 19세기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됐고요. 21세기 한국에서는 자가용으로는 2회 이상 카풀을 하면 안 된답니다. 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당시 도로 수준이 자동차 운행을 견디지 못해서 파손이 심각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차 운행하는 사람들도 함께 사는 우리 이웃인데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 소위 연착륙할 시간은 벌어주는 게 맞죠. 그리고 현재 이 분야에서 선두에 달리고 있다는 우버라는 회사도 전 세계적으로 불법 논란, 소송,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점차 축소될 것이고 결국에는 과거의 직업으로 역사 속에 묻힐 겁니다. 그러면 바뀐 생태계에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적응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까요? 법적인 문제와 기존 택시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개혁을 망설이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진통을 성장통 삼아 큰 미래를 도모하는 나라일까요? 이상 찰나지간의 뉴스 틀어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